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매치업이 넘칩니다. 위에서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아래에서는 강원과 수원FC의 멸망전, 그리고 파이널 A를 둔 중위권 팀들의 박 터지는 경기들까지 어느 경기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있어서 3일간 K리그1을 즐길 수 있는 이번 27라운드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 휴가 관계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는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을 상대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 하지만 전북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안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는 수원FC 상대로 승리하면서 10경기 무승 탈출 쾌거를 이뤘죠. 5월 이후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양팀 상성을 보면 제주가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3대2, 2대1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는 수원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을 상대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올 시즌 수원 삼성 그리고 수원FC 상대로 4승 1무, 최근 4연승 중이고 지난 2022 시즌부터 수원 원정에서 4승 1무, 수원에 갔을 때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수원은 2021년 5월 이후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승리한 뒤에 홈에서 제주전에 승리가 없는데요. 더 길어지기 전에 징크스를 끊고 싶어 할 거고요. 다시 최하위 탈출을 위해서라도 승점 1점보다는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지금 강원의 페이스가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두 시즌 울산과 전북의 리그 우승 경쟁처럼 어느 팀 하나가 비기더라도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 경기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처럼 치러야 하는 수원입니다. 제주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상스로 올라가기 위해선 남은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서 우측면과 최정은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은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우측면 수비를 맡았던 이상민이 전북전에서 발가락을 다쳐서 한동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원도 결장 중인데요. 만약 정승원이 이날 복귀할 수 없다면 그 자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은 제주의 강점입니다. 임창우 가세 후에 오른쪽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변칙 3백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수원 웨릭포포가 두 번째 경기였던 전북전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만큼 여기에 또 안병준이 복귀각을 재고 있거든요. 돌아온 안병준이 어떤 임팩트를 남기는지 보고 싶고요. 지난 수협전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쏜 브라질의 탱크죠. 유리 조나탄과 그리고 유리 조나탄을 잘 아는 제주 출신 김주원과의 맞대결 역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선제 득점 시 7승 2무 1패, 성적이 무척 좋습니다. 그만큼 지난 수협전처럼 유리 조나탄이 빠르게 선제골을 넣어준다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수원 역시도 이날 홈에서 선제골을 노릴 겁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임창우, 수원은 카츠키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오른발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 예상은 무승부 하겠습니다. 수원의 부상 복귀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봤고요. 창 기자는 제주 승리했습니다. 제주가 올 시즌 수원에 강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광주전입니다. 인천 말 그대로 최상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를 3대1로 꺾으면서 최근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라는 엄청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12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죠. 특히 지난 대구전에서는 무고사까지 터졌습니다. 올여름 인천으로 복귀한 무고사는 단 2경기 만에 복귀골을 터뜨렸는데 득점 장면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력까지 좋았어요. 특히 제르사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조성환 감독은 더욱 미소 짓게 했는데요. 현재 인천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서는 만큼 개인기와 마무리 능력을 가진 두 선수만의 호흡만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인천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수비수 권한진과 공격수 에르난데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 없고요. 지난 경기에서 후반 경미한 부상으로 교체됐던 문지환도 예방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신진호도 정상훈련을 소화하면서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조성환 감독은 기존에 3-4-3을 내세울지 아니면 대구전에서 좋았던 3-5-2를 다시 꺼낼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 역사적인 인천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부분 로테이션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지난 포항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순위도 5위를 유지했어요.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특유의 이정현식 축구를 자신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좋은데요. 광주는 밸런스를 조정한 이후 눈에 띄게 수비의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6경기에서 단 3골밖에 내주지 않고 있고요. 중원에서 워낙 지금 많이 뛰고 있는 데다가 후방에서 티모의 역할도 좋거든요. 티모 지난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득점을 하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게 약속된 플레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티모 시포트도 가능할 전망이고요. 광주는 이날 최전방과 2선으로 오가는 이희균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는 만큼 공격 쪽에 힘을 더하게 됐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고민이라고 한다면 아산이나 토마스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점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백하는 계속해서 이정현 감독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인데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믿음을 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활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 인천에 강했습니다. 올 시즌 1승 1무예요. 지난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FA컵 6대1 대승에 이어서 첫 경기에서도 5대0으로 이겼고요. 지난 인천 홈에서 열린 시즌 2차전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데가 앞서가다가 비겼거든요. 인천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전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이날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인천에서는 역시 흐름을 탄 무고사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광주에서 무고사를 막아야 하는 티모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흐름이 좋긴 하지만 광주가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 기자는 인천승, 무고사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19일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협전입니다. 요새 매 라운드가 단두대 더비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단두대가 이번엔 강릉에 설치가 됩니다. 최근 상성을 보면 수원FC가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수협에서 라스가 모두 득점했다는 건데요. 소위 라스 효과를 누렸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라스가 음주운전 무리를 빚으면서 출장 정지 중계 중이죠. 징계받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라스의 활약으로 팀이 수원 더비에서 승리하고 라스가 빠진 첫 경기인 제주전에서 무기력하게 3골차 패배를 당한 것만 봐도 라스가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수협은 올 시즌 라스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11경기에서 2무 9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득점은 6골에 그쳤습니다. 반면 라스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11경기에선 6승 2무 3패 모든 승리가 모두 라스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 주목할 만하고요. 18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라스 없이 수원FC가 얼마나 강원을 공략할 수 있느냐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현이, 기대를 모았던 김현이 지난 제주전에서 다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만큼 다시 한번 김도균 감독이 김현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지금 다시 필드를 준비를 했던 플레인 코치인 양동현에게 한번 투입을 할지, 그것도 아니면 이승우 제로톱이라던가 아니면 전술 변화로 어떤 변화를 꾀할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특히 또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선민이 누적 경고로 빠지는 만큼 이 자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통 수미인 정재용이 나설지 아니면 역발상으로 수미 없이 이영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보고 싶고요. 갑자기 유럽 진출설이 뜬 이승우의 활용 방안도 킴포인트입니다. 라스마저 빠진 상황에서 이승우가 만약 흔들리고 있다면 수협으로선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은 지난 울산전을 통해 현재 전술 선수 구성이 자리매김한 만큼 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가브리엘 톱에 웰링턴 김대원을 측면에 배치하는 그림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최근 윤정환 감독이 시도하는 전술색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강원이 그대로 나올 경우 수원FC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서민우, 수협은 윤빛가람 하겠습니다. 서민우는 최근 3경기에서 2골, 홈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수미 성향이 강한 선수로 보였지만 유정환 감독의 밑에서 최근 더 공격적인 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빛은 라스가 빠진 상황에서 수협의 최다 득점자 7골을 넣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시즈 탱크를 장착한 강원이 수협의 어떤 터렛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창기자는 수협 승리했습니다. 수협이 강원 원정에서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현대가 더비입니다. 울산의 독주 속 전북의 순위가 다소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맞대결은 그래도 순위가 꽤 좁혀진 채 만납니다. 1위와 3위의 격돌이죠. 물론 승점차는 16점에 달하지만 최근 울산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점에서 흐름이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현대가 더비기 때문에 어느 현대가 더비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올 시즌 개막 후 최대 위기입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0대2로 패했죠. 25경기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팀에게까지 패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최하위 팀에게만 2번을 패했고요.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 최근 5경기 성적만 놓고 본다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나쁩니다. 박용우의 이적 후 중원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득점을 해줘야 하는 주민규, 박호, 엄원상 등 핵심 공격수들의 침묵도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울산식 빌드업의 핵이자 수비의 핵인 김영권이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 빌드업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박용우, 김영권 없이 치르는 경기가 됐어요.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변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전력에서 다소 배제된 인상을 줬던 외국인 트리오죠. 보야니치, 루빅손, 아타루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재 흐름을 바꿔야 하는 울산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자 가장 확실한 대안이거든요. 일단 이들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날 경기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전북은 지난 수원전 무승부로 홈 연승 행진이 9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기 내내 밀어붙이긴 했지만 압도하지는 못한 경기였거든요. 페트레스쿠식 측면 공격 축구가 다소 단조롭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정도였고요. 역시 구스타보 하파실바의 부진으로 투톱의 무게감이 약한 게 이 전술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중용되지는 못했지만 수원전 후반 막판 투입됐던 아마노준이 의외로 이날 경기 키를 쥘 수도 있어요. 수원전 막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아마노준은 또 현대가 더비에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또 앞선 또 악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시에는 4-2-3-1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백승호의 위치도 관심사예요. 이전까지 공미 수미로 백승호를 활용했던 페트레스쿠 감독은 수원전에 백승호를 왼쪽 날개로 세웠거든요. 아마노 기용 여부에 따라서 위치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우측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송민규는 이날도 출전이 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민규는 팀 내 현대가 더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라 더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라고 한다면 홍정호 이탈이겠죠. 최근 전북 수비의 핵이었던 홍정호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정태욱, 페트라스에게 리딩을 잘하는 수비수와 설때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페트레스쿠 감독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현대가 더비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4승 2무 4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흐름이 팽팽했고요. 울산이 홈에서 9승 2무 1패로 극강이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이 홈 패배 중 하나도 최근에 당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고요. 전북은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3승 3무 6패로 부진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김영권과 홍정호를 대체할 정승현과 구자룡 그리고 터지지 않은 주민규와 구스타보가 이날 경기에 키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울산승, 그래도 울산의 홈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만기자는 무승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5번째 경기도 빨리 짓겠습니다. 네, 애들이 지금 휴가 나왔는데요. 언제 차로 올지 몰라서. 네,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전입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납니다. 지난 6월 4일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서울이 2위, 대구가 6위였고요. 당시 대구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5위까지 치고 올라섰고 서울은 3위로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에 맞붙기 전 순위는 서울이 4위, 대구가 9위입니다. 전체적인 양팀 모두 폼이 떨어진 상태에서 격돌합니다. 서울은 최근 4경기에서 무패 연속 무승 중이고요. 대구는 5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들어 나란히 최다 연속 무승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양팀 모두 여름에 부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을 타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민은 공격보단 수비, 대구의 고민은 수비보단 공격입니다. 서울은 6경기 연속 실점 중인데요. 최다 연속 실점 중입니다. 지난 2경기에서 6실점, 믿었던 젊은 수비진이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대전전 실점 장면만 돌아봐도 집중력이 결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최영원 감독은 3백의 체력 문제를 좀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간 백업으로 주로 활용하던 김강산의 투입을 먼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런데 딸깍에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격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지난 5경기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22,
12개 팀 중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이 5경기에서 4.47골, 근데 실제 득점은 PK 제외하고 한 골에 그쳤습니다. 90분당 기대 득점도 0.8이었죠. 시즌 평균을 볼 때 90분당 기대 득점이 0.97이고 참고로 시즌 평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88, 최근 5경기에서 득점력이 약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인 세징야, 이 기간에 10개의 슛으로 단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전에서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세징야가 넣고 있는데요. 최영권 감독은 서울전을 통해서 다시 반등하길 바랄 것 같고요. 서울 안익수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5득점, 득점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7경기 만에 무실점을 통해 대구전을 통해 반등을 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나상호, 대구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서울 대구전에서 대구 쪽에서 힘을 쓰는 선수가 세징야라면 서울 쪽에선 나상호가 있습니다. 지난해 FA컵 극장골 포함해서 대구전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새롭게 가세한 미드필더 벨톨라와의 호흡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잼버리 파행으로 경기 장소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죠. 그래서 잔디 상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S석 앞에는 잔디를 아예 새로 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연기된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문체부가 2번이나 보도자료를 내서 잔디 복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서라도 경기를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잔디가 들리거나 예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어떤 평을 받는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디 잔디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가 행사든 나라를 위한 일이든 더 이상 축구가 그깟 축구 경기 취급당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해보면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서울의 수비는 대구의 역습이 통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창 기자는 서울 승리 찍었습니다. 서울의 홈 어드밴티지를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20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포항 지난 광주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좋은 기회를 살렸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여서 선두 울산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항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고르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수비진은 실점이 좀 많아요. 6월 25일 인천전 이후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7골이나 내줬거든요. 공격력이 좋은 대전 입장에서 노려볼 만한 구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완델손,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 라인은 높이는 괜찮지만 침투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령 실점을 해도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게 김기동 감독이 말하는 포항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포항의 경기는 늘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은 아직 추가 복귀자가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 광주전과 비슷한 멤버가 나갈 공산이 큽니다. 최전방에는 광주전 교체로 나선 제카가 다시 나설 공산이 커 보이고요. 대전은 지난 서울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6위에 복귀를 했죠. 대전은 지금 퐁당퐁당의 흐름인데 한 경기 잘하면 다음 경기에서 아쉽고 다시 한 경기 잘하면 다음 경기에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날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술적으로는 지난 경기에서 포백을 활용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선이 좋은 포항을 상대로 다시 3백으로 돌릴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선수별로 보면 대전은 침묵하는 티아고가 지난 경기 멀티골로 흐름을 바꿨다는 점이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구택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긴 하지만 공격적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마사이 플레이도 좋았고요. 레안드로도 쉬면서 체력을 세이브했고 유광현 선수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중원 쪽이 역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세종의 파트너로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영욱이 이날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날 경기 최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덕근 부상 후에 중원 대체자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 대전의 현실이었거든요. 앞서 두 번의 맞대결은 1승 1무로 포항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대전이 상대를 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도 팽팽하고 재밌는 흐름이 될 공산이 큽니다. 포항은 홈에서 9승 3무 2패로 강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 것 같고요. 대전은 원정에서 첫 평균 실점 시간대가 53분으로 잘 버텼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는 최근 포항의 가장 믿을 만한 득점원이죠. 고영준을, 대전에서는 골맛을 본 티아고를 키플레이어로 하고 싶습니다. 제 예상은 포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홈이점과 대전의 퐁당퐁당 흐름을 보고 싶다고 전망하고 싶고요. 왕 기자는 포항승, 난타전 양상이면 홈팀 포항이 유리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2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